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개강 이후 왠지 모르게 붕 뜬 마음으로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의 속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무서워하곤 했는데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화들이 두려워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때 가장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일이나 좋아했던 장소가 새롭게 변모하는 일, 또는 애착 물건들이 점점 낡고 닳아가는 것들 말이죠. 저는 종종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곱씹으며 현재의 역경을 이겨낼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면 과거, 나아가 추억이 가진 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힘없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겠지만요.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노력했던 그 시간과 경험들이 실은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현재의 고난과 부딪혀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좋은 기억과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남아서 결국에는 우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것 같아요. 훗날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지금을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남소입니다.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환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왔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들 돼.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왜 난 너의 뒤. 당신의 미래에 투표하세요. 픽미 픽미 픽미업. 스펙을 위한 모든 정보 픽미업. 너를 향한 shining light 너만의 날 Hey baby show you my paradise.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해.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만큼 중요한 건
정량적인 스펙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이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후 전망이 좋은 국가 자격증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기기능사, 주택관리사보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기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전기 분야 자격증 중에서 비전공자도 취득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인데요.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전자기기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시험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60문항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라고 합니다. 실기시험은 약 4시간 30분가량 동안 전기설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전기 관련 현장에서 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자격증이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 자격증만으로는 우대받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관련 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로 그 의미가 큰 자격증이며 향후 경력을 쌓은 뒤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어 비전공자라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인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비원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죠. 또한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차와 2차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1차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서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 내용으로 출제되고 2차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주관식이 추가된 형식으로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 내용을 위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을 충족한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면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후 경력을 쌓으셔서 주택관리사로 승격 가능합니다. 오늘 자격증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기능사와 주택관리사보는 응시 자격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험난에도 필요하겠지만 은퇴 이유를 고려했을 때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따놓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같이 준비해봅시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네 목소리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보다 자만이 더 좋지만 우리 주변 물건들의 기원을 알아보자. 알쓸신잡 기원 시리즈. 너 어디서 왔니? 여러분은 커피를 자주 드시나요? 저는 학교에 오는 날이면 거의 매일 사 먹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땐 카페에 가면 달달한 스무디나 주스 위주로 고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고민도 없이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포션처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커피가 우리에게 대중적인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살 수 있는 커피가 어떤 경로로 지금의 모습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이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커피의 기원을 함께 알아볼까요? 커피의 기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칼디의 설인데요. 윌리엄 유커스의 커피의 모든 것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인 칼디가 자신이 기르는 염소들이 흥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며칠간 유심히 염소들을 관찰한 칼디는 들판에 있는 어떤 나무의 빨간 열매를 먹고 나면 염소들이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칼디는 그 열매를 먹고 난 뒤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곤 인근의 이슬람 사원에 있는 사제들에게 달려갔고 빨간 열매에 잠을 쫓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사제들에 의해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마르의 발견설입니다. 1258년 아라비아의 사제였던 셰이크 오마르는 잘못을 저질러 산으로 추방되었는데 며칠 길을 헤매다 길에서 새가 쪼아먹고 있던 빨간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해요. 그 열매를 먹은 오마르는 활력을 되찾았고 이 열매가 가진 효능을 알았죠. 이후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의 치료에 사용하였고 다시 성자로서 높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에티오피아 기원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커피를 액체 형태로 추출하여 약으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다른 곡류와 함께 분쇄하여 식량으로 취급했다고 해요. 11세기 초 아라비아의 의사들이 커피가 위장의 수축을 부드럽게 해주고 각성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약이 아닌 기호음료로 변신을 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기원으로 알려진 설화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커피가 한국으로 전파된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는 나를 허락해 주세요. 시들지 않는 사랑을 주세요. 소리 없는 말을 해주세요. 날 미친 사람이라도 좋아요. 화려하게 장식된 말들은 필요 없어요. 그 거짓
반짝일 수 있다면 그러니 그대의 기나긴 밤을 허락해주세요. 잠들지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가 전파된 시기는 고종 황제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6년 아간파천 당시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다가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맛을 잊지 못했던 고종은 덕수궁 안에 커피를 마실 용도로 서양식 건물인 정관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관원을 지은 후 고종은 외국 귀빈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본인의 여가 시간에도 커피를 마시러 찾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국 최초 카페는 어디일까요? 1927년 개업한 카카듀라고 합니다. 카카듀를 시작으로 서울의 다방이 급증했다고 해요. 당시 사무실이 없는 회사에서는 다방에서 모여 업무를 하는 등 다방이 곧 사무실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초창기에 다방부터 있었던 문화라는 점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후 1999년 커피 프랜차이즈 1위인 스타벅스가 국내 지점이 생기면서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카페 브랜드가 많은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은 한 명당 1년에 약 36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저만 해도 당장 커피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걸로 피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잠이 부족한 날 음료를 마시는 행위 하나로 피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커피였는데요. 알아둬도 딱히 쓸데는 없는 이야기지만 기원은 파헤칠수록 신기하고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우리 주변 물건들의 기원을 알아보자. 알쓸신잡 기원 시리즈. 너 어디서 왔니?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소한 틈새 원밀리 그게 널 다르게 만들지 찡찡그려 울린 웃음만 젖고 모두 바라보게 만들어 널 숨기지 마 don't be silly 내 때는 자신 없어 하지만 그 수줍음조차 그저 좋아 난 흐리거나 시리도록 맑은 손을 닦거나 가득히 멀어질 네 모든 날들의 어느 열렬한 관객이 될게 난 나의 너를 믿어 You're stunning, so stunning 곧 이 느낌이야 Rock, disco, 힙합 상관없어 널 끌리는 대로 해 좋아하는 건 또 그대로 I'm stunning, just stunning you Trust my you 나만의 승리를 이뤄 I'm stunning, just stunning you 오늘도 스치듯 말이 날 쉬게 하는 거라는지 스릴 기분 좋았을 때또 어떻게든 밤이 들었나 어둡던 눈부시게 밝을 소란하거나 가득히 고요한 그 모든 날들의 어느 열렬한 관객이 될게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타임랩스 릴스 아시나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모아 릴스를 만드는 채널인데요. 릴스의 POV는 2013년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왔습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해놓고 그 시절의 풍경과 유행했던 음악이나 물건들을 나열하죠. 이 채널이 급속도로 인기를 얻은 이유도 제가 방송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에 치여있고 살던 유년 시절의 꿈과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채널의 상단에 고정된 카드 뉴스에 Time flies and never returns, memory stays and never departs.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의 생트베브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 문구가 채널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보통 미화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묶여있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줄 수 있겠죠. 1분 전도 과거가 되고 인지하고 있는 지금 이후로는 모두 미래가 되듯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짓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분에 연연하지 않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일에 집중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소소한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등굣길에 우연히 들은 이 라디오가 소소한 행복이 되시길 바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의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서현, 기술의 이윤경, 함께한 저는 남소희였습니다.